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트의 박동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코끝부터 맹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부터 칼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피부도 추위에 꽤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칠거칠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울긋불긋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가렵기도 합니다. 자, 우리 피부는 왜 이렇게 환절기에 예민한 걸까요? 환절기에 유독 심해지는 피부 질환들 언뜻 생각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알레르기, 아토피, 습진, 피부 건조증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환절기 피부 질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동의대 한방병원 안 이비인후 피부과 윤화정 교수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계절에 유독 심해지는 피부 질환들 어떻게 우리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계절이 되면 더 바빠지시나요? 어때요? 항상 바쁩니다. 네네. 항상 바쁘지만 예. 이제 그 예. 피부 질환도 네. 계절별로 조금 예. 심해지고 또 좋아지고 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같은 뭐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갈 때는 특히 알레르기 질환. 네. 뭐 알레르기 질환은 저희는 이제 뭐 비염부터 네. 피부뼈까지 같이 보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해서 오는 노인 소양증, 그다음 건성 습진, 그다음에 아토피도 뭐 심해지기도 하고, 네.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질환도 예. 이때가 이제 피부가 변화하는 시기니까, 예. 유독 이제 이때 좀 더 지루성도 심해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질환들도 이 계절이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네, 피부가 예. 적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네. 계절에 유독 더 또 약해지는 피부 질환들도 네, 있고. 네, 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 네.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저 그래프는 이제 소양증만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질환별로 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소양증 위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예. 주로 보면 저게 작년 심평원 자료인데 예. 그 그래프가 이제 나이 순이거든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남녀 구분해서 해놓은 건데 예.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시대니까 예. 네, 더 많죠. 노인 소양증이 많다는 이 소리예요. 계절이 되면 더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겠다. 네, 네. 예,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절적으로 이제 계절이 건조해지는 건 알겠습니다. 느낌상 오거든요. 네, 네.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지금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예. 나무도 바깥쪽이 건조해지고 잎도 다 수분이 다 이제 빠져서 떨어지고 네. 동물들도 이때 털갈이하고 예. 털이 거칠거칠해지거든요. 저희도 느끼잖아요. 일단 손부터 핸드크림 찾고 네, 그걸 이제 피부가 그때 되면 좀 더 우리 내부의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치밀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 당연히 동물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자 피부가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요때 한번 또 기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피부는 우리 이제 아마 요 그림이 나갈 건데 네. 사진에서 보듯이 예. 이제 전체적으로 표피, 진피, 비하지방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 내부 장기가 그대로 노출되면 수분도 다 말라지고 안 되죠. 안 네, 되죠. 뭐 감염되고 예. 그러니까 그 피부가 바깥쪽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부에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예. 바깥쪽에서 오는 이제 침입하는 균, 그다음에 자극에 예.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은 표피 쪽을 많이 얘기해요. 표피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막이고 그 밑에 진피층이 또 있습니다. 네. 진짜 피부인 거죠. 진피는. 그래서 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끝부터 각질, 우리 각질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각질층, 그다음에 뭐 투명층, 가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네. 되어 있고 이 표피에는 이제 우리 보통 각질 형성 세포, 그게 이제 각질로 돼서 때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들. 예.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멜라닌
예. 세포. 우리 햇빛 받으면 까맣게 되는. 예.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어. 자외선에. 그다음에 이제 랑게르한셀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치밀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 밑에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선이라든지 모낭이라든지 구조들이 피지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과 그다음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진짜 피부인 거예요. 여기 그렇죠. 안에서 영양 공급을 다 해줘야지 표피도 이제 튼튼하게 되는 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중요한 구조물들이 사실 진피에 지금 다 있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뭐 네, 네. 모낭도 그렇고 뭐 기름 나오는 기름샘들도 거기 그렇죠. 있고 또 피부 탄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네, 뭔가 콜라겐. 콜라겐, 네, 네. 엘라스틴 이런 것도 지금 다 진피층에 맞습니다. 있고 그 위에 이제 얇게 표피층이 있는 건데 오늘은 요 표피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그 표피층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각질 네네. 이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떼벗기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거 네,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네, 수 네, 있는데 이게 오늘 의외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그렇죠. 겁니다. 그게 피부 장벽이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요 각질층을 조금 더 우리가 네.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네, 각질층은 또 이렇게 생겼죠. 네네. 각질층은 네. 보시면 이제 그 우리 담벼락, 네. 우리 벽돌하고 예. 그 사이에 시멘트 발라가지고 예. 딱 튼튼하게 만드는 예. 그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벽돌집 만들 때 네, 벽돌 네. 하나하나 쌓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멘트로 네, 네, 바르던 네, 네.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릭 앤 몰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브릭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벽돌에 해당하는 게 각질 형성 세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시멘트 반죽, 예. 그게 해당하는 게 지질층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막 요즘 유행하는 보습제에도 많이 들은 세라마이드, 예.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지질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름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름막이 딱 견고하게 딱 돼 있어야지 어떤 수분도 안 날아가고 예. 바깥쪽에서 침입하는 것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예. 그 구조가 이제 피부 장벽이죠. 예. 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층이 허물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선생님, 우리가 때를 미는 행위, 네, 때수건을 쓰는 거는 이 피부 장벽을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건가요? 이제 원래 각질층은 예. 이제 탈락이 됩니다. 예, 예. 저절로. 그렇죠. 네, 저절로 왜냐하면 피부는 항상 이제 새롭게 생성되고 네. 죽고 이제 생노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올라와서 이제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세게 밀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좀 더 이제 개운해지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떼미는 행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예.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그걸 한 번 더 함으로 해서 예. 피부층이 더 약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겨울에 피부 건조가 조금 심해지는 분들, 겨울만 네. 되면 가을, 겨울만 되면 조금씩 더 가려워지시는 분들은 네, 네. 때미는 거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죠. 선생님은 때수건 쓰십니까? 저는 좀 쓰죠. 아직은 재생이 잘 돼서. 네. 근데 이제 예전만큼 막 예전에 어머니들은 벌겋게 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적당히. 한다. 근데 왜냐하면 마찰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혹 아토피라든지 너무 심한 애들은 예. 약간씩 탁 목욕도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질층이 두텁게 있을 때는 네. 살짝 마찰만 해줘도 피부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환절기에 피부가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각질층을 떼내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각질층이 피부 장벽에 중요하다. 그렇죠. 그죠? 너무 샤워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죠.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습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갈라지고 예. 두꺼워지고 그 자체가 일단 그 피부 문제가 있는 부위는 다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인들은 다양하죠. 네. 네, 그냥 피부 표피에 뭐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이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 있으신 약간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 사진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설명을 네, 좀 네. 해주시죠. 네, 이분도 나이가 아마 7,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예. 저희 환자분이셨고 예. 이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약한 단계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겨울 되면 우리도 입술이 트잖아요. 지금 막 각질 일어나고 네, 하는 게 이 저도 사이에 이제 약간 틀라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입술 저기 각질 많이 벗겨지면서 트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 그 다음에 뭐 팔꿈치 이런 데가 먼저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바닥이 저리 갈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래 건조해지니까 저희 부분적으로만 사진을 찍어놨는데 예.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니까 가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분들은 대부분 보습제 같은 거 바르거든요. 그렇죠. 발라도 금방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습제 좀 바르면 네. 하루 종일 가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데 저런 분들은 바르고 또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한테까지 오셨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약 먹고 좋아지신 거예요. 한약 먹고. 네. 조금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만 힌트를 네. 주세요, 선생님. 어떤 치료들을 하셔서 이분이 저런 이렇게 이제 좋아지신 나이 거예요? 드시고 건조한 위주로 되신 분들은 어떤 진액을 보충하는 약, 보약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약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뭐 당기, 그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네, 작약, 네. 뭐 우리 시중에 구기자, 뭐 이런 약재들이 조금 보하는 약재에 그 약만 써서는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가려움증, 풍기가 약간 있는 것들을 또 제거하는 약재들, 이런 것들이 이 환자분한테 맞춤 처방이 되면 좋아지죠. 예. 저분은 빨리 좋아지죠.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네, 네. 또 다른 환절기 피부 질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부 건조증, 피부 소양증 환자분이신가 봐요. 네, 사진 네.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분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건조해지면 예. 정강이부터 많이 그래요. 아, 정강이부터 네, 시작하는 네. 거예요? 정강이부터 보통 시작이 되든지 예. 아니면 바깥쪽. 그래서 우리 인체는 사실은 우리가 경락으로 보면 예. 음경이 있고 양경이 있어요. 음양은 아시죠? 예. 네네. 그래서 음경은 보통 안쪽. 예.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배가 막 가렵지는 않아. 예. 보통 등이 가렵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효자손. 그러네. 예,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이 많이 가려워요. 예. 그래서 다리도 안쪽보다는 바깥쪽. 바깥쪽 저분도 바깥쪽이거든요. 하여튼 바깥쪽 팔도 바깥쪽. 예. 그다음에 등. 예. 네,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가렵거든요.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인데 이제 저런 건성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인 소양증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건조해지니까 아토피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다 있는데 예. 특히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아토피일 확률도 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 그 사진도 지금 보니까 가슴 위쪽, 등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해져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밤에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가려워서. 그렇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이신데 네. 처음에 이분도 정강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 손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등, 예. 그다음에 이제 목,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 얼굴까지. 예. 얼굴은 지금 이제 빼놨는데 예. 이 환자분 오셨을 때는 엄청 심했죠. 그렇죠. 걸겋게 해가지고 가렵고 그때는 단순한 노인 소양증이라기보다는 오래돼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만성 어떤 건성 습진으로 형태로 해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건조하니까 보습제만 바르다가 그렇죠. 네, 보습제 발랐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또 피부과나 의원에 가서 이제 약을 한 4, 5개월을 먹었는데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일반 한의원에 가서 또 한 2개월 치료했는데도 안 예. 돼서 돌아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해서 이제 좋아진 케이스죠. 앞에 본 사진은 이렇게 입술만 조금 이렇게 그분은 있으셨잖아요, 그렇지. 그죠? 약해. 예, 그분은 뭐, 예, 이분은 엄청 몸 심했어요. 전체가 지금 다. 엄청 가려웠어요. 그러면 시간도 네. 조금 더 치료 시간도 시간 오래 치료 걸리고. 시간은 그래도 이제 한 1년 넘게 끌어왔으니까 예. 근데 이분은 그래도 치료약이 잘 맞아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만에 예. 좋아지셨어요. 근데 예. 아주 오래된 아토피나 이런 경우는 6개월, 1년 이렇게도 치료를 걸리기도 해요. 해요. 아까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인 그런 이제 원인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이제 한의사시니까 네. 한의학적으로는 요런 피부 질환들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피부 질환들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네, 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피부 질환 자체의 어떤 병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피부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진액이 부족해지는. 진액이 부족하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이 허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신. 한방에서. 콩팥 신. 네, 콩팥신인데 예. 한방에서 보면 그게 우리의 모든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아, 예. 네, 우리 선천적으로도 뭔가 면역을 타고난
예. 면역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나이가 그렇죠. 들고 여러 가지 썼으니까. 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로 우리가 진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 물질, 물질적인 면도 포함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약해지니까 말라가는 거죠. 예. 그럼 장기도 약해지고, 네. 그 다음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다른 뭐 눈이고 뭐 코, 귀 다 다른 부분 다 약해지잖아요. 귀도 점점 잘 안 들리잖아요. 눈도 침침해지고. 섭섭하다. 그런 게, 그런 예. 게 다 신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 중에서 내가 몸이 조금 더 안 좋은 부분, 피부가 안 좋은 피부 쪽으로 나오고, 눈 쪽으로 많이 썼으면 눈 쪽으로 나오고, 귀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그 부분. 허해지고 진액이 빠지고 전기가 허해지고 이런 네, 느낌이 네, 전체적으로 네. 이제 건조해진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만성 질환 있잖아요. 예. 당뇨 있는 분들 거의 가렵습니다. 네, 그 진짜 이 만성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약물로 이뇨제라든지 약 드시면서 가려워지. 그렇죠. 있죠. 그런 거 약 우리 요즘 노인분들 약을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오래 드시다 보면 이제 피부도 가려움증 많고 그 외에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다른 영향은 여러 가지 있죠.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 들수록 네. 가려워지고 건조해지는 거는 피할 수가 네.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감별해야 되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아이, 그럼요. 그냥 피부 건조가 와서 가려운 거랑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한 또 그런 가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보통 노인 소양증은 처음에는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이 네. 그냥 가려워요. 네, 그게 이제 되다가 긁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갈라지고 뭐 습진처럼 생기는데 네. 이제 처음부터 뭔가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각종 피부 질환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형태에 따라서 화폐상 습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노인이고 혹 요양병원이나 네.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예. 갑자기 사타구니나 막 손가락 사이 막 가려운 경우. 예. 옴 올랐다 하잖아요. 요즘 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침구 관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막 옴진드기가 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예.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명이 생기면 옆에 다른 사람들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피부 증상들이 그렇죠. 있어요. 막 손가락 사이에 막 그 진드기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구를 형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사타구니 아주 심하게 가려워요. 가려움 정도가. 그리고 이제 침구들도 나중에 다 소독을 해야 되고 네, 일이 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까 그렇죠. 이런 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땀 많으신 분들 보면 그렇죠. 곰팡이. 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체선, 뭐 체부백선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 네, 네. 우리 무좀균하고 같죠. 예, 뭐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도 사타구니나 여기저기 가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피부병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네. 한의학은 원래 이제 밸런스를 중요시하게 네, 네. 생각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거 결국은 피부 질환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밸런스의 문제인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 뭐 보습제를 앞만 발라도 안 되는 예, 게 예. 피부 장벽에 뭐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봤자 그게 생성시키주는 부분이 부족해지면 네.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비싼 거 발라봤자. 아, 그럼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실은 피부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일단 피부에 국한적에서 좀 더 보자면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깥 원인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원인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미쳐요. 예. 왜 유전적으로 아토피가 많은 집에서 아토피가 또 생기기도 그렇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음식. 예. 우리는 평생 음식을 먹고 사니까. 예. 근데 음식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막 화학약품들이 정크푸드가 많이 들어가 많잖아, 있고. 그죠? 네네. 그런 음식들도 너무 기름진 거, 어.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요즘 예. 많이 먹거든요. 예. 그게 요즘 장내축 얘기도 하잖아요. 예. 장이 안 좋아요. 장누수. 그럼 장하고 안에 장기를 나쁘게 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막 열받고 이러면 벌개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열을 일으키고. 예. 그 외에 이제 어떤 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거 외에 생활적으로도 뭐 이제 뜨거운 환경에서 계속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품, 예. 그다음에 이제 염색,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들.
아까 얘기했던 당뇨나 간질환, 뭐 신장질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깥쪽 누적이 되잖아요. 예. 그게 한두 번 왔을 때는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음식도 그렇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잠도 밤에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몸의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열대사장애,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게 생기거든요. 우리는 주로 습열이나 어혈, 담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담 결렸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가 이제 탁 이제 막아버리는. 잘 흘러야 되는데 네. 어디선가 이렇게 탁 맞아요. 멈춰진 거. 네네.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을 이제 교란시켜 버린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병리적인 산물.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체액 대사가 안 되면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물이 나는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열 대사가 잘 안 되면 열이 확 뜨는 거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막 위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진액이 또 부족해져요. 열이 많이 생기고 하면 진액이 부족해져요. 그럼 건조한 예. 거 위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이 깨지니까 알레르기가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내부적인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럼요. 바깥의 외부적인 연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요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우당탕탕해서 생기는 게 이 피부 질환들이다. 네. 그러니까 뭐 비싼 보습제 바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금방 안 낫고. 그렇죠. 그래서 네, 다스님한테까지 오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보습제를 안 쓰시나요? 쓰죠. 저도 이제 딱 날 추워지고 이제 저희는 또 손을 많이 씻으니까 예. 핸드크림부터 딱 꺼내 놓죠. 예. 네. 선생님도 보습제는 쓰시는데 쓰죠. 그것만 네네. 믿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보시기에 네. 비싼 보습제는 비싼 만큼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저도 그냥 예. 주는 거 씁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피부가 예민하다 보면 보습제도 본인한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의 어떤 지금 피부병의 상태에 따라서 네. 보습제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진물이 줄줄 나고 예. 네, 벌겋고 이러면 보습제가 오히려 더 가렵고 그때는 더 안 이제 좋아요. 진물 나는 치료부터 먼저 하셔야 네, 되는 당연히 거죠. 그렇고요. 근데 건조한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로션보다 크림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제형도 여러 가지니까 예. 크림으로도 안 되면 오일 성분을 발라야 될 수도 예. 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게끔 그다음에 피부 이제 여러 가지 보습제 중에도 이건 발랐더니 좀 괜찮은데 네. 이거는 바르면은 더 막 가렵고 안 좋다. 그런 것들은 개인차도 이제 있을 수 개인차가 있고. 많아요. 네, 그래서 예.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보습제들 여러 가지 이런 거 쓰시는 제형들도 다르고 본인의 환자의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 제형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가 그럼 되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네. 약도 쓰시고 침도 쓰시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어떤 치료들을 하세요? 네네. 일단은 만약에 노인 소양증에 국한되면 이제 우선은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때 앞서 얘기했던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노인분이라고 무조건 약하시진 않아요. 예. 술을 많이 드시고 음식을 또 과하게 드시고 살집이 있는데도 예. 안 건조할 것 같은데 건조한 부분들도 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밸런스 깨진 것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밸런스입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몸에 어떤 이제 담음이나 습열이 많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소화기가 많이 안 좋다. 예. 장이 안 좋다. 거기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선 이제 치료가 되고 예. 그게 이제 괜찮아지면 또 보충해주는 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단계가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계부터 내가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부터.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이제 두드러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가 안 좋더라고요. 예. 위부터 딱 좋아지게 하니까 피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환자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 다 다릅니다. 쓰시는 약제도 다르겠네요. 그럼요. 네, 한약은 거의 다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침이나 약침도 쓰거든요. 예. 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경락 얘기했듯이 예. 어떤 경락이라든지 몸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그때 내가 많이 가렵다 이러면 조금 열을 내려주는 침,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건 좀 일시적이고요. 그다음에 약침 같은 경우에도 정제를 해가지고 쓰는 약침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 부분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주는 것. 그러면 한방에서는 피부
이런 환절기 때 피부병에 쓰는 어떤 약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우리 옆집에 누가 뭐 작약 썼다가 좋아졌다던데 구기자 썼다가 좋아졌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의 약재상에 가가지고 내가 막 사다가 이걸 달여서 먹고 이런 거는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저희도 그냥 내가 가렵다 이라고 약을 딱 먹어서 좋아질 것 같으면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위가 안 좋은지. 간이 안 좋은지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가 안 좋은 위부터 치료를 하고 그다음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약제로 저희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깨진 밸런스부터 맞춰야 된다라는 당연하죠. 얘기니까. 그럼 선생님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네. 환자분들 이제 병의 이제 오래 이완된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오래된 아토피는 저희도 6개월, 1년 이렇게 치료합니다. 네, 좋아지고 나서도 본인이 생활 습관이 깨져버리면 또 조금 안 좋다 이러면 전화 오면은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밸런스를 빨리 맞춰줄 수 있는 분들은 뭐 1, 2개월에도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근데 피부 질환 한 3개월, 6개월 요 정도 잡아야 돼요.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치료들이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되나요? 한방은 침, 일반 침은 보험이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보험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많이 치료 비용이 비싼가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요즘은 피부가 치료가 안 되면 면역요법 해가지고 치료하는 건 다 보험이 안 되는 것들, 양방도. 그런 것들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보험이 안 되더라도 내 몸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치료가 안 돼서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비용이 무슨 뭐 한 번에 몇백만 이렇게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이런 약들을 쓰시면서도 보습제는 계속 또 쓰셔야 될 거잖아요. 네, 필요한 부분은 보습제가 써야죠. 종류가 많고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런 분들은 보습제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가 가렵지 않으면은 일반 보습제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가렵고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저희도 연고나 이런 크림 같은 거, 아로마 제제, 뭐 한방 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보습제로 해결될 것 같아요. 노인소양증 암만 보습제 발라도 오히려 더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계절이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여러 가지들 조금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꾸세요 하는 노하우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런 바깥 온도라든지 습도 조절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음식 관리는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계절뿐만 아니고. 그래서 음식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더니 특히 기름진 거, 매운 거, 그다음에 술. 간혹 위가 안 좋은 분은 카페인도 안 좋아요. 자극적인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늘 끊을 수는 없지만 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우리 뭐 치맥 마시듯이 뭐 하듯이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 먹지만 그런 것들 좀 줄이셔야 되고 특히나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먹었을 때는 더 하더라. 그런 건 당장 끊어야죠. 경험적으로 본인이 아는 것들. 압니다. 본인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끊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 중요하거든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안 좋고요. 여름 때처럼 그렇게 씻으면 땀 안 안 된다. 흘리면 땀 안 흘리고 뭐 그러면은 며칠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너무 뜨거운데 뜨거우면 지지면 좋은데 적당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질 때는 좋은데 나와서 더 가려워요, 밤에. 더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하고 난 뒤에 빨리 보습제 발라주는 거 좋고. 발을 쓰려면. 그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물론 가려워서 못 자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야간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밤낮이 이러면 안 좋습니다. 밤에 충분히 뭐 미는 장꾸러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지 피부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침실 환경도 우리가 밤에 많이 가려운 게
이불 덮고 뜨뜻해지고 예. 그다음 난방 틀면 건조해지고 예. 그러니까 온도도 조금 낮춰놓고 예. 습도도 적당히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면으로 된 거. 네. 네, 옷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그런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그렇죠. 좋겠다. 네, 네. 선생님들도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시나요? 어때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 민감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산책하고 막 이러면 예. 가려움증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일에 뭘 해야 되고 혹은 옆에서 확 화나게 하면 확 가려워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이제 스트레스가 더 민감. 그래서 그냥 신경성 피부염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긁는 거. 그냥 긁어요. 그냥 막 뒤통수. 선생님 덕분에 이제 얘기 쭉 듣고 나니 제 가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듭니다. 다행이네. 예, 오늘 요 계절에 특히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들, 가려움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한의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이 계절에는 특히 호흡기를 조심하셔야 되죠. 독감 예방 접종도 받으셔야 되고 폐렴 예방 접종도 받으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피부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